네, 출란교실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 좀 부지런히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가 날씨도 덥고 또 천성이 게을러요. 그래서, 자주 못 올리게 되는데,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출란교실이, 이 방송 노선이, 좀 더 명확하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그리고 또,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을 명확하게 하고, 또 옳은 것은 옳다고 또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옳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이 난계에서 뭔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난계가. 그러다 보니까 출란교실 내용이 일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란교실에 대한 욕을 좀 많이 하지요. 근데 욕을 하는 사람 또는 또 출란교실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또 그 인정하고 또 출란교실을 칭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극명하게 나누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또 있습니다. 그만큼 색깔이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또 많이 안 늘어요. 출란교실은 오히려 또 줄어듭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기분 나쁜 영상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영상은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독자분보다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그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각별히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땅한 어떤 뭐 해결 방법도 없고 제가 또 그 성격상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고 또 비판을 할 땐 그냥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계속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데이터가 모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뇌피셜로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 내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좀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제가 네가 지게 뭘 알아 라고 하실 어떤 그런 정도의 비판보다는 댓글이라도 근거를 좀 이렇게 링크시켜서 이런 부분에 당신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정식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고 또 사과를 해라. 뭐 이렇게 한다면은야 저도 아주 즐거운 마음에 그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고 진짜 그분 말이 맞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이제 저도 사과를 하고 수정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자기 생각을 그냥 막 댓글에다 적으면서 출란교실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보시는 분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기 얘기를 기준으로 출란교실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또 휩쓸리고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란교실을 특별히 좀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같이 보시겠죠. 댓글을 보실 때 그 댓글이 얼마나 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댓글을 다시는 분이 그냥 자기 생각, 그냥 뇌피셜로 그냥 출란교실을 비판하는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댓글을 봐주시면은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은 고용비료의 위치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바운더리에서 얘기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또 이 제 주변에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도 다 닫아놓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제가 제 동영상에
다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출란이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항상 옆으로 자라면서 땅 속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 붙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반착생 식물의 어떤 그 성격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 이게 붙어 있는 느낌으로 이 뿌리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발달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란이. 예, 그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에서는 어떻게 자랄까요? 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출란 뿌리를 이렇게 우겨 놓아서 생장점이 다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밑으로 자라겠지만 새로운 뿌리가 나타나면은요. 이 분에서도 옆으로 자랍니다. 옆으로 자라서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한 2, 3년 지나서 분갈이를 하려고 털어보면 뿌리가 분 주변으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 가운데는 이제 난석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출란 뿌리가 가다가 분에 부딪히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도는 거야. 이 분 주위를 돕니다. 그러나 출란은 자기는 직진한다고 생각하겠죠. 뿌리가. 직진하지만 직진할 데가 없기 때문에 돌아요. 도는데 이 도는 것이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위로 돌출되죠. 제가 제 난실에 있는 그 출란 분 하나를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 난실에 있는 분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갔다가 이게 분이 부딪힙니다. 분이 부딪히면 이게 뿌하게 이게 올라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방향이 어떻게 틀니까 옆으로 틀죠. 옆으로 틀면서 이게 이렇게 돕니다. 분 주위를 빙글빙글 돌지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나거나 기존에 나다가 이제 뭐 생장을 멈추기도 했고 이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인데 이 분뿌리가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이것도 벽에 부딪히겠죠. 벽에 부딪히면 또 벽 주변을 돕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분에서도 출란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분에서 자꾸 뿌리를 옆으로 뻗으려고 하고 그 좁은 분에서 벽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은 옆으로 계속 뻗는다고 생각하면서 생장을 시키겠지만 결국은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분 주변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출란을 처음 입문할 때 저보다 앞선 선배들에 의해서 출란을 배울 때 그 고용비료 있지 않습니까? 고용비료를 이 분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분 가장자리에 둬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고용비료가 상당히 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너무 과비로 인해서 출란이 다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분 가장자리에 둬서 좀 연하게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분 가장자리에 두는 게 좋다라고 저는 배워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 많죠. 그러나 지금 제가 뿌리가 옆으로 뻗고 나중에 분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돈다고 봤을 때 분 가장자리에 두는 것이 오히려 뿌리에 직접적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의 그 고용비료의 위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죠. 뿌리로부터 좀 멀리 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뿌리하고 제일 가까이 둔 상태로 고용비료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가 고용비료를 줄 때 이 분 만약에 이 독하다면 고용비료를 좀 잘라서 옛날 마스낙 같은 경우는 4분의 1, 5분의 1로 이렇게 잘라서 올려주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고용비료를 줄 때 조그맣게 줘서 분 가장자리에 두는 것은 유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원인이 잘못됐어요. 그 원인이 정반대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뿌리가 주로 생장점이 분 가장자리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뿌리가 이 겉으로만 모여 있다면 오히려 고용비료가 이 겉에다가 두어서 뿌리에
이 영양분이 내려가고 그 뿌리가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오히려 고용비료의 위치상으로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고용비료의 그 영양분을 좀 더 연하게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뒀지만 사실은 더 강하게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저는 그 강하게 주는 방법이라고 보진 않고 고용비료를 줘서 그 물 줄 때마다 조금씩 영양분이 내려가는 것이 뿌리로부터 흡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뿌리가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도는데 이 가운데다 두는 것보다는 겉에다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차피 비료를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용비료가 유기질 비료의 고용비료도 있지만 마스나가도 있죠. 마스나가가 아니고 마감프 K가 있죠. 자, 이 마감프 K도 그러면은 마감프 K를 갖다가 분 속에다 투여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산을 발현해서 그 산이 녹여 먹어야 되는 구용성 인산으로 주 성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녹여 먹어야 된다 그러면 마감프 K의 위치가 어디에 둬야 뿌리가 녹여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분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마감프 K가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놔뒀다고 칩시다. 근데 뿌리가 일로 가. 그럼 마감프 K를 못 만났죠. 예. 못 만나니까 결국 뿌리가 녹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마감프 K를 딱 만나서 이 뿌리에 있는 미세한 그 근모로 마감프 K를 탁 잡아가지고 산을 발현해서 녹여 먹을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만나지 못하는 마감프 K는 무용지물로 그냥 녹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3년 지나서 분갈이를 해보면은 마감프 K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지나가는 길에 뿌리 옆에다가 둬야 되거든요. 마감프 K는. 그러면은 마감프 K 위치는 어디다 둬야 될까요? 분갈이를 할 때 분가장자리에다가 마감프 K를 둬야 돼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돌면서 결국은 마감프 K를 감싸게 되죠. 분가장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계산을 잘 하지 않고 그냥 한 주먹 툭 집어서 푹 누니까 마감프 K가 다행히 이 분 끝에 있는 마감프 K는 녹여 먹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감프 K는 그냥 무용지물로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마감프 K를 전략한다는 전략하면 좋겠죠. 좀 더 효용을 100%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립자 마감프 K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분을 위에서 내렸을 때 소립의 그 마감프 K는 그 모래알처럼 아주 가늘게 좁쌀처럼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떠서 이 위에다 착 뿌리면은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저도 이제 분 가장자리에도 두기도 하고 이 중간에도 이렇게 막 뿌려져요. 그러면은 이 촘촘하게 뿌려진 이 가루는 뿌리가 지나갈 때도 뿌리와 맞닥뜨리기가 상당히 쉽고 이 분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는 마감프 K는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 때도 뿌리가 마감프 K를 탁 손으로 잡고 빨아먹기 쉬운 위치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마감프 K가 분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중간에 촘촘하게 있는 마감프 K를 지나야지만 분 가장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립을 주는 것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소립을 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중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립을 쓰시는 분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중립을 쓰시는 분도, 괜히 뿌리가 만날 수 없는 이런 곳에다가, 확률적으로 좀 낮은 곳에다가 마감프 K를 듬성듬성 놓는 것보다는 분 가장자리로, 마감프 K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두면은 뿌리가 분 가장자리로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마감프 K를 딱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어떻습니까? 뿌리가 그렇게 분 가장자리로 빙글빙글 돈다면은 고용비료가 됐던, 마감프 K도 일종의 고용비료라고 할 수 있죠. 그 마감프 K가 됐던 모든 게 그 뿌리가 그 잡아서 마감프 K를 먹어야 되니까 가장자리에 두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고용비료의 위치를 놓고 고용비료를 주는 위치를 잡을 때는 분 가장자리가 상당히 좋다. 그래야 뿌리의 그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히려 연하게 주려고 하는 방법은 아니다. 방법이 정반대다. 반대지만 효과는 그 방법이 좋다. 그러나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사실은 이 옆으로 이렇게 뻗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데,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넓은 분에 난초를 심어서 충분히 이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충실히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100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옆으로 자라도록 배양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연에 좀 더 가깝죠. 그러나 난실 환경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여건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렇게 넓고 둥근 분에다만 심을 수 있으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난실의 차지하는 그 부피, 이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죠. 이 출란 하나를 심기 위해서 굉장히 이 패드보다 더 큰 화분을 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건이 충분히 허락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온 이 분해 심는 이런 방식은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난을 공장식으로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분을 두고 뿌리를 우겨놓아서 이 속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뿌리가 다시 생장점이 사실은 분갈이 하면서 이 돌에 붙어 있는 걸 떼어내고 다시 우겨 놓는 뿌리들은 대부분이 고사합니다. 대부분이 고사하고, 고사하지 않고 생장점이 다시 이어져서 번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또 분 주변을 돌려고 해요. 밑으로 뻗는 것도 있겠죠. 우겨 놓았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여기 있는 것도 이 분 주변으로 둬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이 새로운 뿌리는 반드시 분 가장자리로 향하고 가고 있다. 자, 요걸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우리가 난을 배양할 때 고용비료 놓는 위치, 마감포를 뿌리는 위치,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의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뿌리가 가장자리로 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라인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에라인들 분께서는 그런 점을 각자 여건에 맞게끔 응용하면서 난 배양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오늘 그 짤막한 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우겨놓은 뿌리들 있잖아요. 생장점이 마치 이제 계속 연장해서 자란다면 괜찮지만, 우리가 풍란을 키울 때 또 돌에 이렇게 붙어 있어. 돌에 붙어 있는 풍란을 띄었단 말입니다. 띄어서 다른 돌에다 붙이면 한번 띄인 뿌리는 다시 활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출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분갈이를 해서 우겨놓은 뿌리들은 대부분이 고사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이렇게 고사해버리면은 썩지요. 가운데가 텅 비거나 시커멓게 썩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뿌리가 그냥 썩어버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이 썩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썩잖아요. 썩으면서 여기 곰팡이가 달라붙고 기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곰팡이 때문에 이 난분에 곰팡이균이 퍼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죠.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죽어가는 뿌리들, 또는 속이 물컹물컹한 뿌리들, 탄화 현상이 온 뿌리들, 그리고 속이 비인 뿌리들은 전부 다 훑어내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 스펀지층 안에 철사처럼 가늘게 있는 뿌리만 남겨두고 전부 다 훑어내리는 것이 곰팡이균이 이 분 속에서 서식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제작을 할 때는 이 뿌리 탄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요즘 인터넷에서 난초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거기서 에라인들 많이 구매하시죠.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리저리 사보니까 많은 실망감이 있어서, 제가 그 난초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장은 많이 팔아서 좋지만 편리성을 주니까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고 구매하는 거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실망하시는 분이 하나 둘씩 쌓이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피해가 온다. 전체적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올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에라인들한테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끔 유튜브 판매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탄화된 뿌리를 보여주면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약간의 탄화 현상은 왔지만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동영상이든지 판매 영상을 보면 그런 멘트들은 한두 번쯤 듣고 또 탄화된 뿌리를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탄화된 뿌리는 난초가 고사하는 아주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죽었다는 것은요, 뿌리가 시커멓게 썩어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난초가 죽는다는 신호예요, 신호. 뿌리가 산에서는 탄화 현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탄화를 얘기를 하려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출랑교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영상을 아주 길게 찍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